예, 지금 흐르는 곡 우리에게 참 친숙한 애국가죠. 모르는 분은 당연히 없을 텐데 그러면 쉽게 잘 부르십니까? 음이 높아서 남성들 가운데는 부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 교육청이요, 애국가를 학생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두음, 즉 가장조에서 바장조로 낮춰 부르기로 하고 음을 낮춘 음원을 각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낮춰 부른 애국가도 잠깐 들어보시죠. 예, 바로 이렇게 두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애국가의 음을 마음대로 낮춰선 안 된다. 이건 전교조가 애국가를 말살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애국가 낮춰 부르기에 반대하는 분이세요. 수원시립교향악단 전 악장이십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필주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음 낮춰 부르는 애국가 편하게 부르자라는 의도라는데 왜 반대하실까요? 워낙 곡은 안익태 스님이 이제 미라하고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5년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불러왔던 게 레솔 해서 시작해가지고 높은 음이 레거든요.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거는 도파로 시작해서 높은 음이 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네. 안익태 선생님의 원곡에서 이미 55년에 낮췄는데 낮췄죠. 네. 네. 한 번 더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도파로 시작하면 높은 소리가 도가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까지 55년 그 음악 생활하면서 높은 음이 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건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진다.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노래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형성이 안 될 정도다. 네, 노래가 안 되죠. 왜냐면은 주변 국가들은 높은 음이 적어도 미, 그다음에 파, 솔, 라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거보다 한 옥타브 하나 정도가 내려간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원래가 오케스트라 합창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따라 부르기에는 상당히 높다. 특히 대한 사람 이 부분이요. 지금 제가 음이 이게 맞는 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특히 변성기 남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의도라는 건데요. 그 높은 음이 후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섯째 마디에도 나와요. 어느 부분 다섯째 마디라면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음하고 이 부분. 네, 태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음이. 네,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음이 높아서가 아니고 튀지 않으려고 멋쩍어서 안 부른다는 거예요. 멋쩍어서 내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다? 안 내는 거지. 그게 높아서. 그러면 아이돌 노래는 어떻게 쫓아서 해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낮춰 부르기를 할 경우 원래의 애국가에 상당히 손상이 가는 거다,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다른 노래가 돼요. 왜냐면은 안익태 선생님이 처음에 만드신 미라로 시작하는 거하고 55년도 지금까지 하는 거 레솔하고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소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청명한 소리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반음짜리들은 높은 쪽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기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힘이. 청명함과 기백이 느껴진다. 레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한 도파면은요. 이 도도 막 머릿속에 청명하게 떠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도파 했을 때 파는요. 그다음에 나오는 미 쪽으로 해서 끌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게 매번 매 박자 매 마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흐름이 아주 좀 우울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김필주 선생님 같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 정도 오면은 괜찮다. 학생들 부르기에 편하고 오히려 애국가를 널리 이렇게 보급하는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판단한 거라는데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전문가의 논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노래가 되지 않죠. 더 논의를 넓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제가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는 전문가의 손에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탁상에서 이렇게 그냥 논의해가지고 발표한 걸로 느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대 의견 제시를 하신 거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운동권 즉 전교조가 만든 일종의 음모론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셨네요. 저는 무슨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지 않고 음악가고 예.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뭐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거죠. 그 정도가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냐 이제 이런 생각. 말이 안 되죠. 저 첫 순간에 이건 분명히 이거는 천재 아니면 바보가 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 보수 교육감 때인 문용린 교육감 전 교육감 때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영으로 얘기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문용린 교육감이 했다, 뭐 지금 뭐 조희영 교육감이 했다, 뭐 이렇게 그걸 따지고 싶진 않고요. 네. 이 애국가만은 제대로 본래 자리에 애국가다운 기백과 장엄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지되길 바라는 거죠. 예, 한 명의 음악가로서 전문가로서 보기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노래 말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 맡으셨던 분이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필주 씨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창의예술교육 기부 담당 장학관이세요. 최재강 장학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가 낮춰 부르기 운동. 먼저 의도가 궁금한데 어떻게 추진하게 되신 겁니까? 보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애국가를 음이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입만 번긋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걸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음악 교사들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이들이 부르기 편하도록 고쳐주자라는 이런 의도에서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두음을 낮추면은 더 부르기가 쉬워지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음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음악을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소리가 이제 지를 수가 없으니까 대할 사람 대한으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좀 음을 낮춰서 불렀습니다만. 그러신 거죠. 네네네. 예. 그래요. 그래서 더 부르기 편하게 하자. 그런데 네. 이 애국가 낮춰 부르기 운동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우선 아이들이 그 대한 사람 대한으로 해서 소리를 못 내는 건 고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기가 민망해서 안 내는 것뿐이다. 이런 의견을 우선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악기들도 그 음역이라는 게 있죠. 음역이요. 예. 음을 낼 수 있는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도 이제 낼 수 있는 음역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걸 낼 수가 있는데 억지로 안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음을 낮춰서 부르다 보면은 애국가의 느낌 자체가 우울해져서 완전히 다른 곡이 된다. 다른 나라 국가들도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음원을 배포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 부처에 이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게 무슨 음이 낮다고 해서 그 애국가의 정신을 나쁘게 훼손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저희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다른 곡이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 부처에도 문의했지만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요. 그게 의정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담당자들하고 제가 이제 직접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네. 혹시 음악 전문가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셨어요? 이게 그렇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 학생들의 이제 변성기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학교로 올라간 변성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도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음 정도 나눈 거고요. 그 애국가의 정신이 훼손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음악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나온 선생님처럼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입장이 좀 엇갈린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전교조 같은 세력이 애국가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운동을 추진하는 건 아니냐 또 뭐 이런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는 거 기사 보셨지요? 네네 봤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제 그런 업무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거 시작한 것은 현 교육감이 아닌 전임 그 교육감님께서 더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건데 그게 종교조가 왜 대입되고 현 교육감이 왜 대입되는지 그건 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을 이제 벗어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뭐 이념적인 부분을 이렇게 칠한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오리지널 애국가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음역대 그대로 두고 부를 때 좀 낮춰서 부르는 건 가능하지만 아예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음원 자체를 낮춰놓으면 이건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굳이 꼭 음원까지 새로 배포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아직은 이제 저희가 뭐 학교에서 의식을 할 때 이 음원으로 해라라고 제가 뭘 강제하거나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학교 자율에 이제 맡겨야 되죠. 이런 부분들도. 예. 어떤 분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태극기 그리기 어렵다고 태극기 자체의 문양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당연하죠. 네. 어떻게 이 대입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애국가는? 네, 저희도 그렇게 애국가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나 이걸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존중하고요. 저희도 지금 애국가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훼손이라고 보시는 지금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새 애국가 음원을 각 학교로 배포를 하신 상태죠?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혹시 다시 한번 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애국가는 어떤 서울시 교육청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저희들이 뭐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이제 수렴 결과를 거쳐서 국민의 정서에 맞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이세요. 자, 우리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국가 낮춰 부르기 운동 추진하신 분이세요. 서울시 교육청의 최재강 장학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